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벌써 일주일째다.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지. 손주는 세상에 온 지 18일밖에 안 된 작고 여린 생명이지만 그 작은 존재 하나로 집안 분위기는 확 바뀌어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마음이 들썩거렸다. 첫 손주다. 그것도 건강하게 태어난 예쁜 아기라니. 전화로만 안부를 묻기엔 너무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산후조리할 땐 외부인도 삼간다던가 뭘 챙겨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많아서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한번 집에 오세요. 능이백숙 좋아하시잖아요. 아내도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아니, 설렜다. 그래? 그럼 엄마가 직접 끓여갈게. 인삼도 넣고 밤도 넣고 푹 끓이면 산후회복에 딱이야. 주방 한켠에 묵혀두던 큰 솥을 꺼냈다. 마늘을 다지고 닭을 손질하고 묵은지까지 담아서 챙겼다. 단지 며느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 하나였다. 며느리는 조용한 성격이다. 명절 때도 과하게 나서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 대신 예의 바르고 정돈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번 출산도 별말 없이 차분히 준비했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간결하게 전달됐다. 주말 아침 남편과 함께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신혼집은 깔끔했고 아기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방 안에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 애기 너무 예쁘다. 너 고생 많았지?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까지 챙겨주셔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였다. 능이닭 백숙에 각종 반찬을 펼치고 아기에게 시선을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입이 짧아진 듯 했지만 한 숟가락씩 음식을 떠먹는 모습이 다행이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서 아기를 안고 토닥이는 모습도 보기만 해도 뭉클했다. 그때였다. 근데 이건 뭐니? 아기 침대도 참 예쁘다. 시어머니는 무심히 아기 방을 둘러보다 말을 꺼냈다. 기저귀 가리대도 있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따로 쓰는구나.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요즘 핫딜 찾아보면 괜찮은 제품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너희 진짜 꼼꼼하게 잘했다. 이런 거 원래 다 돌려 쓰는 건데 요즘은 다 새로 사는구나.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이거 나중에 이응이응이한테 물려줘도 되겠다. 5개월 후에 애 낳는다잖아. 이런 거 새로 사기엔 비싸고 쓰던 거 그대로 물려주면 되지. 며느리의 젓가락이 그 순간 멈췄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물 한 잔을 따랐고 방 안엔 잠깐 정막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그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아기용품을 찬찬히 둘러봤다. 젖병 소독기도 있고 수유등도 있고 요즘 건 다 깔끔하고 좋다. 이응이응이도 곧 필요할 텐데 이거 그대로 써도 손색 없겠어.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묻진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며느리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말실수했나?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엄마, 그거 다 아내가 자기 월급으로 산 거래. 아기 준비한다고 매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핫딜 챙기고 그랬대.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거든. 아, 그래? 응. 그래서 되팔 생각도 하고 있더라. 요즘은 당근 같은 데에 다시 팔면 괜찮게 돌아오니까. 아마 이응이응이한테 그냥 주라는 말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며느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저 단순히 육아용품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엄마로서의 첫걸음, 설렘, 긴장, 책임, 경제적 고민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좋자고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겐 그 말이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너무 쉽게 며느리의 마음을 단정 지으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봤다. 아직은 그것이 상처였는지 오해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선을 넘은 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말실수를 한 걸까?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날 느꼈던 눈빛의 얇은 결 한 겹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정 언니와 함께 전화를 하며 그날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요즘엔 다 새로 사는 게 기본인가 봐. 나는 원래 애기용품은 한철 쓰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물려주는 거라 생각했거든. 나 땐 동네 언니네 집에서 얻어다 쓰고 또 다른 집에 넘기고 그랬잖아. 그게 정이지. 언니도 동의했다. 그럼 요즘 것들은 다 좀 그래. 정 없어. 효율적이고 쓸모있고 다 좋은데 마음이 덜 담겨. 그 말에 시어머니는 괜스레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찜찜함이 지워지진 않았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했다. 아들과의 통화는 계속됐지만 며느리의 안부는 문자로나 짧게 전해졌다. 애기 잘 자고 있어요. 산후 마사지 오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예의 바른 표현이지만 그 뒤에 감정이 덜 담긴 건 아닐까 싶었다. 아들과 통화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며느리 기분 나빴니? 아들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실 아내가 좀 속상해했어요. 그 용품들 다 자기 월급으로 산 거거든요. 애기 생기고부터 밤마다 핸드폰 들고 중고 카페랑 핫딜 모니터링하고 돈 아껴가며 한 달, 두 달 계획 세워가며 준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로 되팔 생각도 하긴 했고 그거를 갑자기 얼굴 한두 번 본 친척한테 물려주자고 하니까 좀 당황한 거죠. 시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아기 용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겠구나. 아직 부모가 되어본 적 없는 조카에게 물려주자는 말이 며느리에겐 내 노력과 감정이 무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기 침대 옆에 살포시 놓인 손수건, 젖병 하나, 기저귀 정리함.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마음이었다. 처음 아이를 맞이하는 설렘과 두려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그 시간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을 며느리의 마음을 자신은 그냥 쓰던 거 물려주면 되지 한마디로 덮어버린 것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다. 글을 썼다 지우고 또 썼다 지우길 수차례. 그러다 결국 짧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번 말 혹시 내가 경솔했나 싶어 마음에 남아서 그래. 그 용품들 얼마나 고심해서 준비했을지 알 것 같아. 엄마가 미처 몰랐네. 꼭 팔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마음 쓰이게 해서 미안해. 문자는 발송됐고 한참 뒤 답장이 왔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괜히 예민했나 싶기도 해요. 그날 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다만 그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저한테는 엄마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제야 며느리가 왜 불편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은 정을 담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며느리는 끝에 덧붙였다. 그런데요 어머님, 능이백숙 정말 맛있었어요. 그 정성은 저도 느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 한 자락이 풀렸다. 며느리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다쳤던 것이다. 다행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 알았어야 했는데. 애 낳고 나서야 여자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알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였던 시절을 문득 떠올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건넨 어떤 말,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서야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었다.
며느리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는 괜히 마음이 붕 떴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반찬을 묻히다 말고 이내 불을 끄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 말이 무거웠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며느리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엄마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문득 되돌아보았다. 당시엔 뭐든 물려쓰고 양말도 꿰매 쓰고 기저귀도 천으로 손빨래 해가며 버텼다. 그게 정성이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도 표현 방식도 다르다. 며느리는 스스로 엄마가 되기 위해 정보를 찾고 돈을 모으고 선택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서 묵묵히. 그걸 모르고 자신은 너무 쉽게 말해버렸다. 물려주면 되겠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심함을 이제야 실감한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장을 봤다. 계란, 닭가슴살, 채소 몇 가지, 그리고 아기용 무염 육수팩을 몇 개 담았다. 작은 장바구니지만 그 안엔 미안함과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애기 보러 잠깐 들러도 될까? 요즘은 그래도 내 손 좀 덜어주고 싶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눈 밑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편안한 표정이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우리 손주. 그녀는 웃으며 아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아내가 진짜 피곤했어요. 밤새 3시간도 못 잤대요. 며느리는 그 말에 민망했는지 웃으며 대답했다. 아기가 자다 깨고 또 울고 좀처럼 리듬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다 초보 엄마들이 겪는 일이야.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는 그 말 끝에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아기 키우는 게 낯설고 무섭고 눈물 나더라.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아기 손 하나하나가 눈에 발렸는지 알게 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결심하듯 말했다. 지난번 말했잖니. 그 물건들 물려주자는 말. 그거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어. 이제는 알겠어.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예민했어요.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다치고 엇갈렸던 마음들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어머님이 닭백 숙 해주셨을 때 진짜 감동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이야기하다 울었어요. 제가 약해진 걸까요? 이상하게 그날 처음 엄마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등을 잡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였다. 그게 엄마라는 거야. 무게도 있고 책임도 있고 감정도 들쑥날쑥해. 근데 넌 잘하고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의 너도 괜찮아.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다. 저희 아기 침대는 나중에 직접 되팔 거예요. 제가 아기 용품 리뷰도 써보려고요. 그때 어머님 반찬 사진도 같이 올릴래요. 시어머니표 산후 보양식이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다음엔 장조림도 해줄게. 리뷰는 별 5개 부탁해. 며느리도 함께 웃었다. 서로의 웃음은 서툴렀지만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웃음 속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 오늘 며느리랑 진짜로 엄마 얘기했어. 그래? 응. 그냥 고부가 아니라 진짜 여자 대 여자로 엄마 대 엄마로.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며느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좀 늦게 알아봤네.